적었는데 정말 예전에는 보면은 각 구별로 그 가격이 얼마가 되는가. 근데 어쩌면 저도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런 면을 보고 있었지만 정작 여기서 사람들이 보낸 아이들이 학교를 보내고 아니면 우리가 오피스에서 일을 하고 우리가 구청을 가고 우리가 동네 공원을 가고 그 모든 것을 하는데 우리 생활과 관련된 그 공간에 대한 얘기는 사실상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었다는 게 그냥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경험에서 지난 5년이 그 엄청나게 사실은 저는 폭발적인 어떤 성장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2010년에 제가 썼던 기사가 뭐냐면은 그 안중근 기념관 개관식에서 건축가 자리가 없었다는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기사였습니다. 일간지에서 요만한 박스 기사로 그게 나갔었는데 제 기자 생활하면서는 그렇게 작은 기사가 그렇게 많은 이메일을 받고 그 SNS에서 그렇게 많은 RT를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우리 건축이 지금 이 정도였어? 라고 얘기하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였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건축가, 왜냐하면 이 사건은 2010년에 제가 인터뷰를 하고 안중근 기념관이 곧 개관합니다. 그런데 개관식 어떠셨어요?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왔죠. 건축가 선생님. 자리도 없고 저는 그냥 지금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고 건축가 선생님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건축계에 계신 선생님들은 또 충격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었는데 기자회견도 대단히 충격. 아니 자리가 없었다는 사실이. 아니 충격을 안 받은 사람도 없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 계기가 우리 사회에서 건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약간 조금 깨닫게 되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신문사 내부에서도 저는 이런 모든 과정이 신문사 기자들이 건축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제가 기사를 하나 기획하면 부장을 엄청나게 설득해야 됩니다. 부장이 설득당한 다음에 그 위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게이트키핑 이 과정이 엄청난데 사실은 좋은 건축이 만들어지려면 사실 기자들도 많이 좀 공부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요. 이런 과정이 사실은 기자들한테도 성장하는, 저는 독자들하고도 공유하는 과정이었지만 우리 안에서 기자들끼리도 이 과정이 어떤 공유되고 성장하는 과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그때 아마 대한민국 건축의 현수소라는 기사를 썼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건축가는 초대도 못 받고 누가 지은 건물인지 알 수도 없고 사실 이 공무원이라는 얘기는 여기 왜 나왔냐면 아마 그 개관식에 사실은 아니면은 그 건축가가 빠진 그 상태를 얘기하기 위해서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건축 문화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주목하는 거는 요즘은 오히려 그래서 단도리를 하려고 그래요. 너무 내가 작은 건축만 다루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꾸 저도 흥미가 생기는 게 다가구 아니면 근생 4층짜리 5층짜리 어린이집 자꾸 이런 기사에 관심이 가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다양한 저는 좀 더 다양한 기사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단도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근대산업유산에 대해서도 관심, 당일리 발전소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냥 기자가 보는 제 관점에서는 이런 과정 자체를 우리 사회가 그냥 지어지는 결과물을 보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 이제 제가 기자로서 느끼고 있는 거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그 과정이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참여를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끌어낼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당일리 발전소는 고민을 하다가 기사를 어떻게 접근할지 못한 굉장히 지금 그런 케이스인데, 당일리 발전소가 어느 날 뚝 하고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앞으로 사람들이 공원으로도 이용할 것이고 굉장히 공공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을 중간에도 어떻게 하면은 관심을 그러니까 불러일으키고 우리 여기에 담길 것들을 같이 고민하게 할 것인가. 저는 요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문화는 뭐뭐다. 저한테 사실은 애초에 이걸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한 거는, 저는 첫째는 건축문화는 질문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건축가 선생님들이 흥미롭게 생각한 거는, 제 직업이, 저는 기자는 입사해서 제가 위에 선배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기자는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라 묻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두고두고 그 말씀을 새기고 있는데, 기사거리를 하나씩 찾을 때마다 저는 거기에 독자들한테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가를 항상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건축가 선생님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읍 사무소라든지 아니면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놓을 때 그거는 하나의 질문이고 하나의 제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아마 저를 흥미롭게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묻는 것이 바로 제안하는 것이 되는 거라서 저는 이런 생각들의 변화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가는 짓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우리 사회에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점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론은, 건축문화는 저 다시 또 다른 결론이 있다면 저는 해피투게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취재하면서 느낀 거는 건축문화는 절대로 건축가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게 저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건축가 혼자서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됐고요. 정말 건축주가 함께 해야 되고요. 그 건축주는 공공건축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크게는 사실은 그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건축주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또 그 건축주고, 취재하면서 배워간 거는 또 그 건축은 시공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이 이 똑똑한 건축가들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사회의 전체적인 민도가 높아져야 이게 가능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런 다양한 생각들, 건축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일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 중에서 하나를 저희는 그야말로 엣지 있게 딱 각을 잡아서 그거를 공유할 수 있는 이슈로 같이 제안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이미지네이션 이런 얘기하면 별거 아니고요. 저는 노스텔지아라는 말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노스텔지아가 과거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저는 이게 어떤 상상력, 이미지네이션하고 거의 똑같은 게, 좋은 곳을 상상하는 능력, 어떤 그리워하는 것, 그 그리워하는 게 어떤 옛것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곳, 어떻게 하면 더 괜찮지? 근데 그 그리워하는 게 어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동네 골목길, 우리 동네 다가구, 우리 동네 아파트,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상상력을 촉발시키는 게 제 일이 아닌가, 이런, 너무 거대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면, 말씀을 들어보면, 저런 분이 계신 게 참, 우리 건축계 참 행복이다, 다행이다,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침 떠는 것이 아니고, 아니 보면 건축가라고 해서 모두 다 건축을 저렇게 고민하지 않잖아요. 저게 있는 기사만큼을 쓰는 내용을
속속이 알면서 고민하는 사람이 건축가가 이런 붙이고 건축사는 다 합니까? 안 하잖아요. 건축 교수라고 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난 그렇지 않거든요. 저 다른 분야에도 또 전공했지만 적어도 저런 기사를 쓴 그 내용에 대해서 건축가가 되고 교수가 되고 건축사가 되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렇게 쓰면 정말 그리고 생각을 참 많이 하시고 그게 건축과 관련된 언론이 하는 일이고 건축에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냐고요? 노홍소 선생님 여기는 이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쪽은 이제 빼고 하실 말씀 듣지 말고 그냥 가자고요. 그러니까 제 질문이 아주 그 이상의 얘기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끊는 거예요. 그래서 배울 점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건축 배우는 분이 영어 수기가 많다, 중위 수준이다. 정말 배울 게 많아요. 정말 저도 학교에서 가르치지만 선생님들이 영어 정말 많이 써요. 반이 영어야, 조선어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 쓰면 괜찮은데 거기까지만 딱 쓰고 밖에 나가서는 쉽게 얘기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할 줄 모르고 저한테 책을 하나 써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저는 거절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에 넘어갔는데 한 이틀 안 한다고 그러다가 뭐냐면 어떻게 쓰란 말이에요. 오프닝, 보이드 이런 말 쓰지 말고 한번 써보시라고. 오프닝이 있다. 보이드가 있는데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거 한 10개를 내더라고요. 이분이 책을 편집하시는 분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책 일체 써보지 말고 한번 써보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초등학생이나 중2 학생한테 가르치는 것 그런데 그게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뭔가를 지금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저는 질문이 그런 거였는데 세 분 중에 한 분이 대답해 주셔서 보니까 언론이 건축 문화를 다루지 않는 게 많잖아요. 이용주 선생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다루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루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흥미가 없었는가? 어려워서 그런가? 어렵다는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뭐라고 보십니까? 왜 안 쓴다? 왜 다루지 않는다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한 개씩만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평상시에 다른 사람이 생각 못하는. 아니 저는 다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이은주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2009년경부터 변화가 왔다고 건축 일간지들의 건축난이 생기기 시작한 때가 그때예요. 근데 그게 아주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그래서 좀 지금은 이제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건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그 구승혜 대표님께서 그리신 연표에도 나왔지만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한국 사회가 비로소 압축성장 시기를 저는 일단 낮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떼부자 되고 이런 꿈이 많이 사라지고 아직 남아있지만 많이 사라지면서 이게 이제 어떤 일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나 개성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로 관심의 폭이 이제 퍼지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일간지의 건축 문화에 관련된 난이 생긴 것도 전혀 다른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제 반하고 싶은 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필연적인 한국 사회의 어떤 경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상업적인 혹은 민간 부분에서의 그런 새로운 가치들에 대한 작은 가치에 대한 감수성은 놀라울 정도로 지금 폭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칫 이게 이제 원사이드하게 그쪽으로만 가버릴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이게 공공적인 감성이 이제 병행해야 되는데 이게 못 따라가 줄 때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가 또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될 일들이 좀 이렇게 바라고 싶은 거죠. 그런 방향으로. 언론이 더 해주면 좋겠다는 게 똑같은 이런 공공에 대한 얘기는 별로 잘 안 합니다. 학교는 왜 저거입니까? 초등학교 학생은 왜 저거
교실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정말 발주제도가 제대로 돼서 하는가 이걸 찍어줘야 돼요. 어린이집과 정도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교육부 소관이 아니고 또 다른 데 속한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런 유의 정말 국민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 건축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폭발적인 의미를 가지고 해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좋으니 좀 공공건축이나 경정 누릴 수 있는 그걸 써줄 때도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건축학 개론 속에 건축학 개론 수업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 속에 그런 것도 좀 넣어줬으면. 개인적으로는 아까 소개됐던 기사들은 제가 혼자서 앉아서 책상에서 나온 기사들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게 기사를 쓸 때는 그 뒤에서 이런 생각거리를 아니면 기사거리를 던져주시는 분들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가에 계신 교수님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어떤 자리에서 만나 뵙고 이랬을 경우에 그 교수님들께서 사실은 저는 기자는 그런 네트워크를 많이 갖는 게 그게 자기의 취재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아직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만 그 여러 가지 기사들의 상당수는 사실은 제가 혼자서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이 기사를 써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온 게 아니고요. 사실은 주변에서 이 기자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한번 취재를 해보도록 해. 예를 들어 그 아까 나왔던 그 서울시청 새 청사의 건립 과정과 DDP 얘기는 주변에서 많은 건축가 선생님들하고 또 건축학과 교수님들께서 볼 때마다 저를 괴롭히셔서 안 쓸 수밖에 없도록 많은 분들이 괴롭히면 하나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거기에 나온 기사 하나하나가 사실은 들어가 보면은 저를 배우 조종한 그 상당수의 그 조종자들이 상당히 계세요.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조종자들을 그 풀을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건 이메일로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교수님은 이메일로도 주십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어떤 분이 하셨는데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까 어떤 건축가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프로젝트를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전문지에 아니면은 소개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나를 홍보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손발 오글거려서 못 하시는 건축가 선생님들 약간 체질이 그러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손발 오글거리는 건데 저한테 보내셔서 나 어떤 건축사무소인데 이런 프로젝트 이번에 했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움직이는 기자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어디 홍보해줘서 그거는 재미없고요. 봤을 때 하지만 저는 많은 건축가 선생님들한테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하셨으면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는 이거를 홍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안에 담긴 생각들 어떻게 하면 여기 공유될 수 있는 지점 사람들하고 같이 이번 어린이집에서는 내가 왜 이렇게 창들을 이렇게 냈고 왜 이렇게 밝고 이런 분위기로 이분은 이렇게 했다면은 하나의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거든요. 지금의 어린이집이 과연 폐쇄적으로 어둡고 아니면은 굉장히 단조로운 공간이 과연 맞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어린이집은 내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해봤는데 한번 보시오. 그래서 당신이 보기에 여기에 담긴 생각들이 공유할 만하면 기사로 쓰시든가 말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편안한데 홍보하자 이거 정말 오글거려 저도 오글거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아니라 뭔가 공유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건축계에서 이런 고민을 해서 만들었는데도 정작 기자 모르죠.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무슨 신이어서 모든 건축가 선생님들의 그 머릿속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럼 저는 모릅니다. 그럼 저는 기사 안 씁니다. 그러면 일반 독자들하고도 공유할 기회도 사실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끊임없이 소통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한마디만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그 매체에 대한 걸좀 나열하셨는데 제가 아시겠지만 건축학개론 때문에 거기 나왔던 건물 때문에 그 건물의 완성도나 이런 것보다는 그 영화의 명성 때문에 여성지부터 일간지 모든 아주 종합적인 매체들에 대한 인터뷰도 하고 그런 미디어들과 이렇게 접할 기회를 가졌던 몇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아까 저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디어는 건축가가 사회, 그 건축주 개인을 넘어서서 사회랑 만날 때 사회의 공공의 영역과 만날 때 또 다른 무기인 것 같아요. 그 무기를 쓰기 위해서는 보니까 제가 한번 겪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포장을 그러니까 내용을 만들어서 드려요. 그러니까 내용을 생산하는 사람으로서 만들어서 이렇게 딱 드려서 세상이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일단 그걸 집어넣어서 낯갈스럽게 좀 포장을 해서 넘겨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그냥 봐주세요 이러고 뒤로 물러나면 아무도 여기서 뭘 읽어낸다든가 이런 더 막 복잡한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거나 뭐 어떤 이야기거리가 있거나 특히 그게 그러니까 공공의 영역에 대한 얘기를 좀 건드리고 싶거나 그러면 근데 그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낯갈스럽게 받을 수 있게 보니까 미디어는 항상 그런 걸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들을 노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재밌어요. 저 고리타분한 얘기에 이제 어려운 용어들만 들어가서 무슨 얘기야 그러면서 외면하겠지만은 저희 그걸 잘 싸서 이거 어떠세요? 라고 이렇게 한번 한 것들이 저희한테 되게 강력한 무기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네, 좋은 말씀을 저도 할 얘기 많지만 얘기하면 시간이 또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는데 최종환 대표님께서 사람과 공간의 관계를 기다하고 단축이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익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요 만약에 대학에서 듣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일주일에 하나씩 나오는 게 대략 6개월치야 이게. 그러니까 한 학기에 들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6주밖에 안 됩니다. 좀 과장해. 드디어 제 차례인 것 같습니다. 힘드시죠? 안 힘듭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게 되는데 빨리 좀 얘기를 진행을 시켜야 플로어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지명들이 있습니다. 인사동, 북촌마을, 홍대, 선세창. 장안이라는 곳은 서천에 있습니다. 저 네 곳이 어떻게 보면 한 20년 가까이 제가 지역에서 활동을 했던 그 무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제 삶은 저 지역을 이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여행을 했다는 그런 기분, 그러면서 이제 저 지역을 바라보는 어떤 그 관점이나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제 스스로도 좀 이렇게 진화하는 과정을 거쳐왔던 거 아닌가. 하지만 늘 실패했던 또 그런 결과적으로는 그런 이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동에서는 저는 그 당시에 시민단체를 하고 있었는데요. 돕고 싶은 도시민들이 시민연대라는 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 그 다음에 공간계획 부분에서 실제 이제 그 주체를 그 삶을 살아가는 그곳의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대단히 어떤 계몽적 관점에서 이제 제 지역을 접근을 했고요. 그러면서 주로 이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풍경, 그리고 골목, 또 전통적인 도시적 이런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 가지고 있는 장소성을 좀 유지 보존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오로지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제 지역을 바라보고 또 관계를 맺고 또 때로는 비비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다 거기서 그런 어떤 계몽적 가치만으로는 제 지역 안에 들어있는 어떤 삶 자체를 뭐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진보해 나갈 수 없다라고 보고 북촌 한옥마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직접 그 지역에 뛰어들어서 이제 그 지역의 삶을 살고 있는 주민들, 장인들, 문화예술인들 이 네트워크 구축하는 작업에 오히려 저는 제 역할을 두었습니다. 두다가
역시 이제 저희 지역도 초기에 그 서울시의 행정 주도형 그 북촌 마을 가꾸기 기본계획 수립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제가 맞닥뜨린 것이 바로 홍대 앞입니다. 홍대 앞에 갔더니 파티에 초대를 받았는데 알 수 없는 어떤 음악, 소위 말하는 그 테크노 음악이었죠 그 당시에. 갔는데 뭐 제게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입 닥치고 춤이나 추라는 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를 하는 생각이 꽤 나이가 든 사람이 들어와서 파티를 같이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굉장히 자유롭고 그러면서도 대단히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저는 좀 문화적인 충격을 받고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스스럼 없이 드러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은 것들로 이렇게 눌러져 있고 가려져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억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욕망을 잃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통해서 제 지역을 이제 들여다보게 됐는데 들여다보니 굉장히 수많은 욕망들이 제 지역으로 이제 들어와서 충돌하고 때로는 화합하고 그러면서 일들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노는 풍경들이 씬이라고 하는데요. 씬이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을 보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 바로 젊은 감성, 새로운 감성 구조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파급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어쩌면 중요한 일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제가 홍대에 관여를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동네가 아까 저 젠트리피케이션이나 뭐 변질되는 상업화 과정 이걸 보면서 제가 클럽대회를 제 스스로 해체하고 내려간 곳이 바로 지방에 근대 산업유산이 도처에 산재되어 있던 서천 장항이었습니다. 장항에서 이제 공공적인 어떤 프로젝트 300억 이 소위 광특 기금을 토대로 해서 뭔가 물리적인 어떤 시설을 만드는 거였는데 그 사업을 제가 이제 컨설팅 내에서 디렉터를 하게 되면서 3년간 이제 선set 장학으로 내려갔다가 작년에 이제 다시 서울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서울로 회귀를 했던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소개를 드립니다. 저거는 제가 이제 마지막에 북촌 문화의 날이라고 해서 2003년도에 그 지금 현재 현대 개동사업 옆에 북촌 문화센터에서 행사를 그때 하면서 소위 말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콘텐츠가 기반이 돼서 재개 관광 쪽으로 가든 아니면 그 삶의 질을 높이는 어떤 그런 과정이 되든 간에 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기획했던 행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홍대 클럽 대회는 2000년도에 서울시가 이제 이 월드컵을 앞두고 글로벌 콘텐츠를 찾는 과정에서 제가 리서치하는 과정에 참여하다가 만나게 됐는데요. 저 과정이 이제 저 홍대 앞이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춤을 추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유흥주점으로. 근데 그 공간에서 이제 그 당시에 한 4개 정도의 댄스 클럽이라고 있었는데 끊임없이 단속을 받으면서 백사오나 망을 보면서 그 뒷골목 지하 이면도로 작게는 20평, 크기는 70평 되는 지하 공간에서 이제 밤마다 파티가 열리고 있는 걸 봤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뭐 밖에서 보는 시각하고는 달리 대단히 이제 어떤 같은 취향, 매니아적인 어떤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 공감대 뭐 이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그게 섞이고 있는 걸 봤습니다. 아마 이 시기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세대로 넘어가는 중간 과정에서 새로운 음악, 새로운 문화적인 그 경향, 트렌드 이런 걸 만나기 위한 어떤 부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라 이런 오프라인상의 어떤 장소 기반의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그 시기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을 제공하는 게 바로 그 당시에 한쪽으로는 댄스 클럽이었고 한쪽으로는 또 한쪽으로는 나이트 클럽이었는데 그게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 클럽이 역할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저기에서 이제 저 댄스 클럽, 특히 파티 문화가 갖는 사람들 간의 어떤 네트워크 그 형성 과정, 그다음 그 네트워크 형성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일이 만들어지고 또